좋아하는 인물 촬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우리 모델이 이렇게 지금은 모델로 이제 수고를 해주는데요. 우리 그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에 도움을 줄 조교입니다. 어때요? 지금 그 모델을 한번 서보니까. 볼 때는 쉬울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많이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촬영도 마찬가지로 그저 단순하게 셔터를 누르는 것 같지만 제가 누르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측정되고 보완되고 또 준비되고 이런 끝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촬영된 사진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토그래퍼스 원장 천명철이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조교 손민희입니다. 예, 아까 잠깐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모습을 보니까요 재밌고 신나 보였고요. 빨리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예, 역시 사진은 참 재미있고 또 지금 조교가 얘기한 것처럼 신나는 작업이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느 소정의 그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조교와 더불어서 또 저와 더불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 그 재미있는 사진 길라잡이 이제 초급편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미있고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배울 것은 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정말 빨리 배워보고 싶고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배울 테니까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재밌고 쉽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사실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저의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다. 그래서 다른 책은 중간에 읽다 그만뒀는데 내 책은 하룻밤 사이에 다 읽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재미만 있으면 뭐예요? 배울 것은 다 배워야죠. 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초에 대한, 즉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바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재미있지만 기본기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기만 일단 잘 배워두면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진의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조교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조교가 멋진 사진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저의 멋진 사진가가 되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예, 여러분 초급편 하니까 여러분들 좀 야쁘지 마세요. 이 초급편이야말로 모든 사진 대가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초급편이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 초급편 과정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이제 지도하면서 많은 그 사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마스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멋진 조교와 함께 이제 신나는 사진 여행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할 텐데요. 자, 수업 준비 다 됐나요? 예, 노트와 연필 준비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뭐, 쓰는 거라든지, 뭐, 기타 다른 책이라든지 필요가 없습니다. 저하고 수업할 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바로 여러분들의 아닌가요? 카메라와 또 다른 장비들 모두 꺼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장비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사실 그거 만져볼 기회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수업할 때는 이제 모처럼 그 장비들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트와 필기도구 이런 것 대신에 여러분들의 장비를 앞에 놓고요. 특히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앞에 놓고요. 이제 카메라를 조금씩 만져주면서 쓰다듬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사진 공부에 도움이 돼줄 동반자, 친구 이런 개념으로 카메라를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아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공부하는데 월등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와 공부하면서 뭐 필요할 때 필기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경험해서 하는 건데요. 저 수업하고 나서 나중에 그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또 다시 복습을 한다? 사실은 그럴 시간들이 없어요. 그냥 듣고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필기하는 그 시간에 저의 말을 하나하나 똑똑히 알아듣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필기한다 생각하고 아예 머릿속에 입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카메라를 만져주시면서 저의 수업을 들으시고 또 저의 말에 아주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기억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업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카메라를 이렇게 만져서 짚고 촬영할 때 촬영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카메라 파지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좀 어려운 말이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카메라 파지법. 카메라 파지법. 예. 자, 이 카메라 파지를 할 때의 그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이 사진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사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초보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카메라의 파지법은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조교가 한번 카메라를 실제로 파지하는 그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집을 때 카메라를 왼손 손바닥 위에 살짝 얹어 놓습니다. 이때 손바닥의 손날 위에 밑이 가도록 얹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렌스 부분을 가볍게 잡아서 언제라도 줌이라든지 이런 것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카메라의 측면을 강하게 잡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따라서는 밋밋한 것도 있지만 현재 이런 카메라처럼 이렇게 그립 장치가 돼 있어서 집기 좋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도 여러분들이 카메라 구입할 때 신경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집게 손가락인데요. 집게 손가락이 셔터 릴리스 버튼이라고 하는 버튼 위에 살짝 얹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착 하고 찍히잖아요. 근데 그걸 보통 셔터 하는데 사실은 그 셔터가 아니고 셔터 릴리스 버튼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이제 줄여서 셔터 버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셔터는 이 카메라 내부에 있는 또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혼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 셔터 릴리스 버튼. 예, 이제 이렇게 처음 나온 용어이고요. 자, 이렇게 자세를 취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교의 파집하는 요 장면을 보면은 조금 뭔가 어색한 데가 있는데 바로 멜빵끈이 되겠습니다. 이 멜빵끈은 항상 한 손에 손목에 감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어떤 충격에 카메라가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카메라를 일단
어떤 노인 장소에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번 감고 이제 들어 올려서 현재와 같은 이런 파지법을 취한다면 아주 완벽한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 조교는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하나의 제대로 된 과정의 첫 단계의 첫 단추를 끼게 된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눈으로 카메라를 화인달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무게가 왼팔과 오른팔에 분산이 되도록 이렇게 하여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무거운 렌즈를 사용했을 때라도 피로도가 월등 줄어들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자세인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셔터 릴리스 버튼을 이제 누르면 되겠는데, 셔터 릴리스 버튼을 누를 때에 바로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1단, 2단을 나누어서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 가볍게 눌러서 들어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조금 힘을 주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잘 구분해서 누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 2단을 이렇게 구분해서 누르다 보면 카메라의 흔들림이 월등 줄어들게 돼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 2단.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단, 2단을 누른 다음에 바로 집게 손가락을 황급히 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단, 2단을 누르고 나서 그대로 집게 손가락을 셔터 릴리스 버튼에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만 살짝 빼면 됩니다. 절대 집게 손가락이 셔터 릴리스 버튼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1단, 2단 누르고 있고 힘 빼고. 예, 요 자세인데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셔터 릴리스 버튼을 누를 때 호흡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자, 호흡을 멈추는 요령은 호흡을 조금 들이마셨다가 3분의 1 정도 내쉬고 멈추고 그때 1단, 2단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냥 멈추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호흡 조절까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멈추고 1단, 2단 누르고 있고 힘 빼고 이제 호흡을 얼른 내주세요. 계속 호흡을 참고 있으면 이제 실식사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과 더불어서 1단, 2단 이렇게 나누는 훈련을 하게 되면 아주 완벽한 이런 촬영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핸드 블러라고 하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핸드 블러. 핸드 블러. 핸드 블러는 손 떨림으로 인해서 사진이 흔들리는 것을 핸드 블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진 용어로 하나 정착될 정도로 사진인들 사이에 이 핸드 블러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이러한 촬영 자세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핸드 블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세를 취하고 호흡과 더불어 1단, 2단 또 누르고 있고 그대로 힘 뺀 채 셔터 릴리스 버튼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이 핸드 블러의 대부분의 그런 결함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촬영 자세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배운 카메라 파지법과 셔터 릴리스 버튼 누르는 법, 호흡법을 기본으로 하고 몇 가지 자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조교가 이제 좀 고생이 많을 거예요. 자, 숙달된 조교의 시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서 쏴. 아니죠. 내가 뭐 총 쏘나? 서서 촬영하는 자세로 들어갑니다. 자, 서서 촬영할 때는 양 발을 가볍게 어깨 넓이로 벌려준 다음에 왼쪽 발을 반보 정도 앞으로 살짝 내딛습니다. 다음에 오른발을 발끝을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틀어준 다음에 허리를 정면적으로 틀어줍니다. 예, 이것이 서서 촬영 자세의 기본이고요. 이때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머리가 몸체와 일직선이 되도록 가볍게 얹어주는 것입니다. 행여나 목이 앞으로 쭉 나간다든지 한번 앞으로, 이게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가볍게 머리치로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자세를 잘못 취하면 목 디스크가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한 70% 이상이 이 목 디스크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자세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운 그대로 카메라를 파지를 하고 이제 눈 쪽으로 대는데 이제 화인다라고 하는 그 물체가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에 아이피스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아이피스를 눈에 대는데 아이피스와 눈이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갖다 댑니다. 자, 목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기요. 네. 자, 이때 가급적이면 가깝게 눈에 대는 것이 화인더를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초점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이피스. 자, 따라서 하세요. 아이피스. 또 파인더. 파인더. 예, 이거 아주 본토 발음이에요.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두 가지 용어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눈에 대고요. 자, 이때 양 팔은 가볍게 몸쪽으로 붙여줍니다. 보다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호흡과 더불어서 1단, 2단으로 들어갑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멈추고 1단, 2단 누르고 있고 힘 빼고 숨 내쉬고. 예. 다음 이제 그 낮은 자세 촬영이 되겠습니다. 자, 낮은 자세 촬영은 이제 잠시 후에 배울 하이 앵글, 로우 앵글, 뭐 카메라 앵글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낮은 자세로 촬영할 수 있는 자세 중에는 먼저 무릎 자세가 있습니다. 왼 무릎을 세우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댑니다. 이때 팔꿈치를 왼 무릎 위에 살짝 얹어놓음으로써 보다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요령으로 셔터 1단, 2단 누르고 있고 힘 빼고. 자, 저기요. 물론 호흡은 했죠? 네, 당연히 했죠. 네, 예, 여러분도 하셨죠? 예, 여기서 이제 세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서 촬영해서 세로 촬영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리고 왼손은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잡습니다. 이때 조교의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화면에 손가락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무심코 손가락을 쭉 뻗치면 안 됩니다. 이건 다행히 린스가 좀 길어서 그렇지 짧은 거는 린스 앞에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손가락을 놔두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른손의 자세가 좀 불안하게 되겠죠. 엄지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다음에 이마에 대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들어올린 오른손도 좀 안정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1단, 2단 누르고 있고 힘 빼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낮은 자세에서 또 다른 자세가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이 자세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한번 시범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쭈그려 앉기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에서 그냥 쭉 다리만 어깨 넓이로 버리고 그냥 축 주저앉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조금 앞쪽으로 무게 이동을 해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 무게 때문에 뒤로 자빠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무릎 위에 얹어 놓으시고 역시 아이피스를 눈에 대고 촬영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된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촬영. 자, 구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부터 붙여보세요. 예. 1단, 2단. 누르고 있고, 힘 빼고, 예,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거보다 더 안정된 자세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만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엉덩이를 땅에 착지 하는 자세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두 발을 약간 벌려주고 또 이것도 역시 상체를 앞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을 준 다음에 팔꿈치를 무릎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한다면 웬만한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사진이 됩니다. 상당히 권장할 만한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구호를 붙이면서 1단, 2단, 정지, 살짝 떼시고. 네, 아주 구호를 만들어서 해요. 네,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지금 시범을 보인 그런 자세들을, 그렇군요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신다면 여러분들께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은 이 자세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자세만 잘 숙달이 되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간단한 자세를 훈련받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사진의 고수들이 그냥 무심코 찍은 사진들이 흔들려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처음부터 이런 기초를 지금 배우셨기 때문에 이 자세를 꼭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간만 연습하신다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안전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다 안정된 촬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세를 배워봤는데요. 그런데 보다 더 확실하게 안정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삼각대라고 하는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카메라의 삼각대는 전문가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각대를 카메라가 가는 곳에 늘 휴대하는 것이 정확한 사진을 찍는 지름길일 정도로 삼각대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대의 사용법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사진을 찍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삼각대가 일반적인 삼각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문적인 계열에 속하는 삼각대이긴 합니다만은 삼각대는 크게 헤이드 부분과 다리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헤이드 부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의 헤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헤이드로서 상하 혹은 좌우 혹은 회전 등등을 각각 독립된 핸들로 조정하게끔 돼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놓고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보다 신속한 그런 착타를 하기 위해서 미리 헤드에 있는 일정한 부분을 카메라에 장착을 해 놓습니다. 이것을 퀵슈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퀵슈. 퀵, 슬로우 이렇게 나가는데, 네, 빨리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퀵을 썼고요. 슈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제 벗었다 꼈다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퀵슈라고 합니다. 자, 퀵슈를 미리 카메라에 부착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이제는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카메라의 헤드에 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건 헤드의 종류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확실한 착탈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끼인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놓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착탈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손을 갖다 놓게 되면 뭐 카메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끼운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제대로 되는지 흔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카메라에 착탈된 그런 상태고요.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사용이 끝나고 카메라를 이탈시켜 보겠습니다. 레버만 젖히면 쉽게 카메라를
이렇게 띄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용 또 사용 중지, 사용 사용중 할 때마다 쉽게 삼각대와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사용할 때는 보통 우리가 촬영할 때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각대를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보다 더 안정된 그런 촬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를 때에도 손가락이 아닌 다른 그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다 카메라를 고정시켜야지요. 예, 정신 차리세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조교가 들고 있는 이 장치는 안정되게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눌러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는데 그 이름을 케이블 릴리즈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케이블 릴리즈. 케이블 릴리즈. 네, 케이블 릴리즈를 셔터 릴리즈 버튼의 소켓에 놓게끔 되어 있고요. 돌려서 끼운 다음에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카메라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누르면 이렇게 정숙한 촬영이 됩니다. 때로는 이런 삼각대를 이렇게 세워놨더라도 누를 때 카메라와 삼각대가 진동을 해서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꼭 이러한 케이블 릴리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케이블 릴리즈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자식 릴리즈는 전자적인 접점으로 눌러주는데 요즘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다 이런 전자식 케이블 릴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케이블 릴리즈에는 또 기능 중에 스토퍼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스토퍼가 돼 있지 않은 것보다는 스토퍼가 돼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케이블 릴리즈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것에 예를 들겠습니다. 스토퍼가 돼 있는 케이블 릴리즈는 일단 눌러놨을 때 이것이 그대로 고정이 돼서 셔터 릴리즈 버튼을 계속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셔터를 배울 때에 사용되는 기능이긴 한데요. 대단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왕에 사실 때는 스토퍼가 달린 케이블 릴리즈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헤드가 삼각대 헤드가 이건 좀 조금 틀리죠. 이건 볼 헤드라고 그래서 장착을 하고 카메라의 앵글을 바꿀 때 완타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살짝 조여주기만 하면 그대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고요. 볼 헤드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굉장히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다 낮은 곳에 있는 물체를 촬영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작은 꽃이나 혹은 곤충을 찌는 걸 접사 모드라고 그러죠. 이때 삼각대를 사용해서 접사를 안정되게 촬영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삼각대의 길이를 모두 줄이죠. 그러면 낮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실제의 피사체는 더 낮은 곳에 있다고 가정하면 다리를 이렇게 벌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안 되죠? 이건 살짝 이렇게 원위치켰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야 되죠. 자, 그러면 굉장히 낮게 삼각대를 위치 수가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접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 거미 같아요. 아, 거미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이걸 다시 원위치 한번 시켜보죠. 자, 우리 조기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멋진 소리와 함께.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예.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삼각대가 많이 무겁잖아요. 근데 저같이 연약한 여자가 이 무거운 삼각대를 어떻게 들고 다니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예, 참 질문 잘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조교같이 연약한 여인을 위해서 모노포드라고 하는 삼각대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연약하지 않더라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삼각대를 들고 다니기란 쉽지가 않죠. 자, 물론 삼각대가 안정되긴 하지만 그러나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이 바로 이러한 그 모노포드 혹은 외다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리가 하나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삼각대 못지않은 그러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장착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에는 현재 볼 헤드가 장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안정을 유지해 주기만 해도 웬만한 흔들림은 방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보다 더 안정된 그러한 촬영을 원하시면 이제 나무 같은 곳에 기대어서 사용하면 삼각대 못지않은 그런 안정성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조교가 나무 역할을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기대고요. 다음에 발로 밑에 부분을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한다면 삼각대를 거의 사용하는 거와 같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자, 삼각대 못지않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어때요? 예, 괜찮네요. 이거 좁네요. 예, 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우리 조교는 지금 어때요? 재밌었어요. 참 조교가 재밌다면 다 재미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끝나기 전에 제가 또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워낙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그 내용 중에서 카메라를 쓰다듬는 것, 또 자세, 서서 자세, 앉은 자세 등등 이런 자세를 거울 보고 꼭 연습하시는 것, 그리고 삼각대, 케이블 릴리즈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만지고 작동시켜 보는 것, 여러분 이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이것을 잘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배운 거 다 헛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조교도 오늘 배운 거 꼭 집에서 훈련을 할 거죠? 예, 할 겁니다. 네, 예. 자, 여러분, 그럼 다음 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